바둑 탐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둑의 5가지 기본 중에서 첫 번째 시작의 집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둑판을 보시면은요, 바둑판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9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점이 9개 있고요. 두 번째, 세로의 줄이 19줄 있습니다. 19줄이요. 다음에 가로의 줄이 19줄 있습니다. 자, 네모난 바둑판 속 안에 안과 밖이 있다 그랬죠? 안에 점이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줄이 19줄, 가로의 줄이 19줄. 즉, 줄과 줄이 만나는 지점을 시작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 시작의 집은요, 19 곱하기 19, 361집이 나오는데, 361집은요, 1년 365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361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 4개월, 또 4개월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겠죠? 그럼 한 계절은 30일씩 90일이 돼줍니다. 그 3개월은요, 다시 한 달로 들어가고, 일주일로 들어가고, 하루로 들어가고, 즉, 바둑판에 36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 하나가 하루와 관련되어 있겠죠. 하루 24시간, 또 하루는 낮과 밤이 되겠죠. 그 자리에 흑돌을 놓는다면 밤의 입장이고, 백돌을 놓으면 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바둑을 두실 적에 가장 이상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바둑은요, 적은 돌 놓고 큰 집을 지어야 그 집에 가치가 있습니다. 바둑을 두는데 돌은 많이 놓고 집이 적다면은 효율이 적겠죠. 따라서 너무 적게 놓고 큰 집을 져도 그 집은 집이 아니겠죠. 날림집이 되주겠죠. 사고가 나면 금방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집을 가장 이상적이고 튼튼하게 지으려면 바둑판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자, 바둑판에는요, 2개 놓고 한 집 지는 자리를 1개, 2개 놓고 한 집입니다. 자, 이 자리를 우상귀라고 합니다. 귀라는 용어는요, 땅이란 의미도 되고 사거리의 코너란 의미도 됩니다. 자, 우상귀고, 그 다음에 우하귀에 역시 2개 놓고 한 집, 그 다음에 좌상귀에 2개 놓고 한 집, 또 좌하귀에 2개 놓고 한 집. 자, 이 넷 중에서 어느 지점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자리일까요? 자,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가장 좋은 자리가 있고 가장 나쁜 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둑을 두시면서 가장 이상적인 자리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가면 초반에 굉장히 우세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럼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넷 중에서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4번 자리. 즉, 바둑을 두실 때 1번 자리를 가장 먼저 두셔야 합니다. 또 두신다면 두 번째는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둑판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넷 중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 이것을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세로로 나누면은, 자, 좌우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번째 나누면요, 여기는 상과 여기는 하가 나오겠죠. 그럼 좌우의 습관이 좋을까요? 상하의 습관이 좋을까요? 바둑판에서는 여기서는 이 바둑판 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로의 줄을 C줄이라고 했죠. 가로의 줄은 날줄이라고 하였습니다. 날줄보단 C줄이 먼저입니다. C줄의 의미는요, 말 그대로 C, 자, 곡식의 씨앗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자라는 과정이 날줄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씨에서 심어놨죠. 그 다음에 날줄, 즉 씨에서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열매가 되고 다시 씨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씨줄과 날줄의 의미가 씨가 순환하는 위치입니다. 따라서 씨줄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즉 기본이 둘이고 날줄은 하나로 연결돼 나갑니다. 씨에서 잎에서 꽃에서 그 다음에 열매에서 돌아가는 거 다 하나로 연결된 거죠. 또 C줄이 둘인 것은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C줄, 바둑을 두실 때 그러면 이 상하의 습관이 상이 좋은 자리고 하 자리가
위는 높여 보이고 밑은 내려다 보이겠죠. 위를 본다는 건 전체를 본다는 거고 하를 본다는 건 부분을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바둑판에서 나눌 적에 자, 상하로 나눠줘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요. 자, 이쪽 자리가 좋다 그랬어요. 이쪽 자리가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상적이고요. 다음에 여기는 좌고요. 여기는 우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는 것이 그동안 갖고 있는 습관이 왼쪽이 더 편한지 오른쪽이 편한지 만약 오른쪽이 더 편할 것입니다. 혹시 왼쪽에 있는 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좌우로 쓰는 가장 이상적이겠죠. 오른편을 가진 분들이 거의 7, 80%를 차지할 겁니다. 그렇다면 상과, 그러니까 상의 지역이죠. 좌우 중에 우를 택하고 다시 여기가 상이 되고 여기는 하가 됩니다. 자, 여기는 위가 되겠고 여기는 아래가 되겠죠. 그럼 위를 먼저 차지하는 것이 즉 바둑판 이 자리에 둔다는 것은 첫 번째 이 자리에 둔다는 것은 바둑돌을 놓고 한 수 배우겠다는 마음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바둑은 머리보다 마음의 사고가 먼저입니다. 베풀고 양보하고 단 기본을 알았을 때 기본을 모르면요 두뇌 사고로 자기 식대로 나갑니다. 따라서 기본을 배운 다음에는 항상 양보하고 베풀고 기다리는 것이 이기는 사고입니다. 만약에 기본이 없다면 먼저 가서 먼저 잡고 내집 크면 이긴다. 반쪽 사고 되겠죠. 그래서 우상기에 먼저 둔다는 것은 바둑판을 전체를 본다는 것이죠.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는 사고입니다. 만약에 하를 둔다면요. 두 번째로 여기를 먼저 둔다면요. 여기를 먼저 둔다면 밑을 먼저 보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 두 번째 자리 그다음에 세 번째 자리는요. 요거는 내가 나를 모르겠다. 바둑을 지금 왜 둬야 되는지 그냥 모르고 두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모자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리는요. 이건 상대방이 자꾸 커 보이는 겁니다. 내 겁은 상대방이 커 보이니까 상대 자리만 자꾸 찾아가게 되겠죠. 따라서 바둑은 서로 한 번씩 두기 때문에 서로 균등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커 보인다면은 즉 나는 백을 두는 사람과 흑을 두는 사람 입장이 틀립니다. 먼저 두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고 다음에 나중에 두는 사람은 항상 기다리고 양보하고 베풀고 그런 사고가 있는데 같이 맞짱을 뜬데 먼저 뜨는 사람이 유리한 상황이 돼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바둑판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럼 가장 좋은 자리가 자, 이 자리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1번, 2번, 3번, 4번인데 1번 자리는요. 뭐라 그랬죠? 가장 이상적이고 한 수 배우겠다는 내 마음의 인사가 백한데 들어가 있습니다. 흑은 하수고 백은 상수다. 요 개념이 있는데요. 처음 배울 때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두고 나면은 상하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에 흑이 먼저 두는데 흑에서 상대방한테 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6호 반, 6집하고 비기면 백승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배울 적에는 특히 전바둑을 둘 적에는 하수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하고 호선을 둘 때 서로 대등하게 둘 때는 상하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9개 놓고 바둑을 둔다. 흑의 입장에서. 그럼 나보다 상대방이 9수를 더 많이 본다는 것이겠죠. 4개 둔다. 상대방이 4수를 더 많이 본다는 뜻이겠죠. 그 의미는 하나를 갖고 하수는 하나를 보는데 상수는 하나를 가지고 둘을 보고 셋을 보고 넷을 봅니다. 그럼 바둑을 잘 둔다는 것은 누가 하나 속에서 많이 찾아내느냐 그 사람이 수가 좋은 거겠죠. 따라서 생각이 좋다는 것은 생각은 헛바퀴가 돕니다. 생각과 마음을 해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게 보이는데 그냥 홀수만 두면요. 홀짝이 돼줄 적에 홀이 돼줘서 좋은 거고 홀이라는 의미는요. 어떤 방법을 찾는 거고 짝은 안정입니다. 따라서 바둑에서 흑은 뭐가 되겠죠? 어두운 밤이 되고 백은 낮이 돼줍니다. 그러니까 낮은 이완시키는 거고 밤은 수축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둑을 배우실 때 수축하는 사고, 특히 바둑의 기본 5가지와 바둑의 규칙, 바둑의 원칙, 이거 수축한 다음에 이 수축한 걸 가지고 이완시켜 주면은 바둑을 재미있고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둑판을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한가운데를 천원이라고 합니다. 천원의 뜻은요, 하늘의 태양을 상징합니다. 자, 바둑판에 동그라미 친 부분을 귀라고 합니다. 또는 땅이라고 하고, 또는 근거라고 하고, 이 화점 자리가 있는데, 이 화점 자리가
이 용어는 일본식입니다. 꽃 화자를 써서 그 중심에 점을 찍는 거고, 중국은 성점이라고 합니다. 이 화점 자리를 성점이라고 합니다. 이 성점 자리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 점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우리 몸의 가운데 배점이라고 합니다. 배꼽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하늘의 성점 별을 본 거고요. 일본에서는 꽃을 본 거고요. 동양 한국에서는 사람에 비교한 것이죠. 그럼 사람이 사람의 바둑을 두는 거니까 배점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지금 바둑은 일본식 용어가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식에서 꽃을 핀 상태고 한국이라는 건 중간 경로가 되겠죠. 자, 우리 순장바둑이라고 있는데 이 순장바둑이 우리 오리지널 순장바둑이 되겠죠. 각 지역에 설치해 놓고 바둑 두는데 17개 돌을 두고 바둑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시요. 바둑판에서요. 자, 여기를 화점이라고 그랬고요. 화점은요. 요 부분에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자, 요게 9줄이고요. 요게 10줄입니다. 따라서 9의 10, 다시 9의 10, 다시 9의 10이 돼줍니다. 따라서 귀가 하나, 둘, 셋, 네 군데 중에서 자, 이 넷은요, 9 곱하기 10은 90집이 되겠죠. 여기도 90집이고요. 여기도 90집이고요. 여기도 90집이고. 자, 여기가 봄이라면 여기는 여름이 되겠고요. 가을이 되고요. 여기는 겨울이 되겠죠. 그러니까 4, 9, 36의 한가운데 점, 태양이 되겠죠. 따라서 이 돌들은 전부 중앙을 향해서 움직여 줘야지만 살아있는 바둑을 두게 됩니다. 화점이 여기 있으면요. 이 돌의 앞은 앞의 방향입니다. 자, 이 돌은 여기가 앞이 되겠고, 이건 앞이 아니고 뒤가 되겠죠. 그래서 바둑판에서 네 군데, 즉, 한 군데를 배우면요. 방향만 바꾸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실 적은 하나를 알고, 그 다음에 이 방향, 사방으로 돌리면 하나 갖고 넷을 배울 수 있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실 적에는 전체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쉽게 두시면 됩니다. 자, 바둑 돌을 한번 놔볼까요? 바둑판을 보시면요. 먼저 귀가 있습니다. 자, 귀는요.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줍니다. 귀가 되겠죠? 귀가 네 군데의 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X표 자리가 변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가 중앙이 돼줍니다. 따라서 귀 네 군데, 변 네 군데, 중앙 한 군데. 따라서 제일 먼저 귀를 먼저 두시는 것이, 이 귀를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자리이고요. 두 번째, 변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을 두시는 거는 좀 천천히 두셔도 됩니다. 자, 바둑에서요. 2개 놓고 한 집은 귀. 자, 여기는 화점이면서도 귀입니다. 따라서 2개 놓고 한 집은 아이들하고 얘기할 적에 굉장히 우화적인 얘기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럼 땅의 임금님은 임금이 되겠죠. 변은요, 바다라고 했습니다. 바다의 왕은 용왕님이 되겠고요. 4개 놓고 한 집은요, 하늘이죠. 하느님 포석. 즉, 바둑을 두실 적에 이런 포석이 있는데, 순수한 그 창의적인 포석입니다. 다시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자. 화점에 놓고요. 변에 두고, 다음에 화점에 두고, 다시 변에 두고요. 화점 두고, 변 두고, 화점 두고, 다시 변에 둡니다. 바둑을 이렇게 두어도 됩니다. 이건 귀의 포석이겠죠. 백은 변의 포석이라고 합니다. 자, 귀라고 하는 것은 코너가 있고, 변은 길과 길 사이 가장자리라고 했습니다. 즉, 변바둑도 이걸 변바둑이라고 하고, 백은 귀바둑이라고 하는데, 귀바둑과 변바둑도 처음 배우실 적에 상당히 재미있고 유용한 자리가 되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상대방이 중앙에 두었습니다. 자, 백은요, 귀에 두고요. 자, 중앙에 두고, 귀에 두고, 중앙 두고, 귀에 두고요. 중앙에 두고, 귀 두고. 즉, 백은 귀에 두고요. 흑은 중앙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은 중앙은 흑은 하느님 포석, 백은요, 용왕님 포석.
임금님 포석이 돼줍니다. 그 의미는 귀는 땅이죠. 땅에서 사는 최고는 임금이고 바다는 용왕이고 하늘은 하느님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포석의 1단계인데 이 흑돌 4개가 가운데서 빵 때림한 상태입니다. 자, 위 귀는 대략 약 20집 정도 쳐줍니다. 20집에서 25집이요. 귀를 차지하면요. 중앙에 이 중앙 빵 때림한 것은요. 가치가 100집의 가치입니다. 즉, 이 힘으로 바둑을 둔다면요. 흑이 갈라치기 하고 백이 3연성 포석 두고 자, 또 갈라치기 하고요. 둔다 하더라도 요 바둑은 상당히 재미있는 바둑이 되줍니다. 이 한 점이 너무 고립되어 있는 상태고 중앙에 힘을 갖고 있으니까 안에 있는 이 귀들을 쉽게 파헤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따라서 바둑을 두실 적에 오늘은요, 시작의 집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리는 자, 우상기고요. 흑의 우상, 백의 입장에서는 좌상귀입니다. 네, 서로의 자리가 서로 반대가 돼주겠죠. 따라서 화점에 두고, 그 다음에 변에 두고, 그 다음에 위가 좋을까 아래가 좋을까요? 흑의 입장에서는 위의 포석이 먼저겠죠. 백은요 아래인데 백 입장에서는 백도 위의 포석이 되겠죠. 자, 흑이 가운데 놓으면서 흑은 5연성, 즉 별이 5개의 5연성 포석이 돼줍니다. 즉 힘과 사고를 갖춘 것이 화점의 특징인데 바둑판을 이렇게 분해를 한다면 지금 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둑을 두시는데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돌의 모양서부터 선의 위치 이런 것들을 아시고 바둑을 두시면 좀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우상기 두고요. 자, 상대방이 자, 좌하게 뒀습니다. 흑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이 자리를 안 오고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 윗자리 다시요. 윗자리 두고 다음에 백이 뒀다. 흑이 두고 백이 밑에 뒀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그림과 비교해서 이 흑은 올려다 보이고 백은 내려다 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바둑이 날줄로만 이루어져 있죠. 즉 줄거리 없는 바둑이 돼서 바둑이 단명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바둑은 될 수 있으면 지금처럼 바꿔서 이렇게요. 3연성 포석으로 들어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떤 그림이냐면요. 자, 두고, 자, 두 번째, 네 번째, 다음에, 자, 3연성 포석. 상대방도 만약에 이 자리에 가게 된다면, 흑이 이 자리에 두어서 양분이 됐죠. 흑은 전체가 하나가 되셨고요. 자, 이런 바둑보다는, 자, 여기서요. 백이 여기를 두시고요. 흑이 만약에 밑에 두고, 백이 위에 둔다면은, 자, 흑의 입장에서 보면 백이 올려다 보이고, 백의 입장에서는 서로 올려다 봅니다. 즉, 흑의 입장에서 우선권을 잡으려면은, 자, 위에 두고 상대방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가운데까지 두게 되면 이 라인이, 이 틀이 형성이 돼서 바둑이 유형 바둑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우상기에 두고, 그 다음에 백이, 좌하기가 되겠죠? 흑의 입장에서는요. 다음에 이 게임은요. 이 바둑은요. 서로 전투의 바둑입니다. 전투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근거를 먼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집을 차지해 주는 것이겠죠? 자, 둔다면 이렇게 두는데 만약에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둔다. 다시요. 백이 둔다. 흑과 백의 비교. 백은 튼튼하지만은 너무 화점이라서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흑이 가장 더 이상적인 모양입니다. 흑은 4선에서 3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안에 백돌이 들어와 달라는 주문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안 들어오지 않고 반대편 들어오기를 백에선 들어오는 정석인데 이 돌이 안에 들어온다면 상대방 집이 크다고 들어오면 굉장히 손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작의 집, 즉 바둑판 전체를 어떻게 유형하게 나누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 더 한다면요. 집과 돌이 의미가 틀립니다. 자, 돌이 있겠죠. 자, 두 번째 돌이 있고요. 세 번째 돌이 있습니다. 자, 같은데 백은요. 두 개 놓고 이건 집을 얘기합니다. 흑은 돌을 얘기하고요. 그럼 집과 돌과 차이가 있는데 돌이
개별로 있을 적엔 돌의 의미고, 다음에 돌이 2개 이상 있을 적엔 집의 영역입니다. 바둑에서 1차 기본이 있습니다. 그건 돌이고요. 돌이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내가 1차 기본이고, 그럼 나는 내의 근거, 2차 기본, 나의 영토가 필요합니다. 나의 영토가 필요한데 그 영토가 적으면 상대방한테 뺏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차 기본이요. 내가 기본이 되고 내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찾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경쟁하게 되니까 내가 내 급소를 지키는 것이 3차 기본입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 1차가 벌려서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에서 다시 내 급소를 지킬 수 있을 때, 만약에 상대방한테 급소를 만든다, 그럼 내 모양이 깨지겠죠. 그럼 그 모양이 깨지면서 주변 돌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되줍니다. 바둑을 두실 적에 굉장히 주의하실 것이, 이 집을 짓는데 1차, 2차, 3차라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 5가지 원리가 있고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바둑을 두시게 된다면요, 굉장히 유용하게 두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둑 탐구라는 이 교수법을 가지고요, 시중에서 경험으로 쌓았거든요. 근데 이 쌓은 것이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바둑 선생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바둑에 대한 분석, 바둑판에 점이 왜 9개 있는지, 세로줄, 가로줄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아시고 바둑을 가지고 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깨달음의 교육으로도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둑 상식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바둑판을 한번 구성을 나눠 보겠습니다. 바둑판에서요, 자, 몇 등분 할 수 있을까요? 바둑판을, 자, 4등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나눠서요, 하나, 둘, 셋, 넷, 4등분이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요, 이 부분을 귀라고 합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요, 이 점을 중심으로 이 부분이 귀가 둘 있죠? 귀가 셋 있고요, 귀가 넷 있죠? 이 귀가요, 1개, 2개 놓고, 요 지점이 귀의 의미입니다. 2개 놓고 한 집 되는 자리가 2군데 있습니다. 그럼 이 똑같은 2개 놓고 한 집 되는 자리가 4군데가 있는데, 이 4 중에서도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흙에 비해서 좋고 백에 비해서 좋은 자리가 있는데, 요 부분들은요, 바둑돌로 한번 놔볼까요? 자, 흙이 화점이죠. 자, 백이 화점, 흙도 귀의 화점, 자, 백도 귀의 화점. 여기에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귀하면요, 귀하면 코너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너가 있죠. 귀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뭐라면 근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거는요, 5집 이하일 때. 또 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땅은요, 이 집이 6집 이상일 때. 자, 여기가 5집 미만이다, 근거가 되겠고, 이 자리가 6집 이상이다, 땅이 되줍니다. 그 다음에 영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땅이란 개념은 떨어져 있는 땅이라면은, 영토라는 용어는요, 흙이 갖고 있는 전체 집을 합친 것을 영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시면서 집이나 근거나 코너나 같은 용어인데, 그 용어가 의미가 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하나하나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바둑을 두실 적에 그 차이점은 뭐냐면요, 귀는 4군데를 하였죠. 그 다음에 변이 있습니다. 변이 4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변이고요. 이 부분도 변이 있고요. 그러니까 귀가 하나, 둘, 셋, 넷이 있다면요, 변도 하나, 둘, 셋, 넷이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중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중앙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앙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돌은 중앙을 향해야 된다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쪽이 앞이 돼주겠죠. 그래서 중앙을 향해서 바둑을 두시는 것은 살아있는 바둑이고, 바둑돌이 2설 1설로 가는 것은 죽어있는 바둑입니다. 따라서 바둑을 두실 적에 근거가 만들었으면은, 집이 있으면 중앙을 향해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즉, 예를 든다면요, 돌이, 자, 이렇게 놓고, 돌 놓고요.
그 다음에, 자, 변해놓고, 그 다음에 변해놓고요. 다음에 든다면 중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중앙에 진출하는 것이고요. 자, 상대방도요, 변해서 뛰면은, 자, 이렇게 중앙으로 띄워주면은, 자, 바둑돌이 서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을 향해서 나간다면요. 자, 잘못됐네요. 자, 흑이 두고, 백이 두고, 자, 흑이 중앙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중앙도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실 적에 지금과 같은 상황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요. 귀라고 하는 건 2개 놓고 하나고요. 자, 변은요. 1개, 2개, 3개 놓고 한 집이고요. 중앙은요. 하나, 둘, 셋, 4개 놓고 한 집입니다. 그래서 귀변 중앙이 나타났죠. 귀는 코너고요. 코너라고 하는 것은요. 사거리에 이 코너가 귀고요. 자, 이 자리가 임대료도 비싸고 땅도 비싸죠. 그 다음에 이게 찻길이라면요. 이 자리가 대로변이죠. 차도와 인도 사이를 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주거지역을 중앙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만약 현실에서 적용한다면 귀변 중앙이, 자, 귀라고 하는 것은 상업지역이라면은 변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길과 사람과 사이의 길이고,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집 짓기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돈 벌기 좋은 자리. 즉, 바둑판에서 땅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코너 부분을 많이 차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둑 둘 적에 귀 4군데를 우선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으로 나가고요. 변으로 나고 상대방도 변을 두고 중앙은 제일 마지막에 치고 올라가면 좋은 내용이 돼줍니다.